달걀과 고구마, 달걀과 두유. 이 두 조합 중에 뭐가 더 위험할까요? 여러분,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들으시면 아마 소름이 돋으실 겁니다. 우리가 건강하려고 매일 아침 챙겨 먹던 그 평범한 식탁 위에 심장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무서운 조합이 숨어 있었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내과 연구팀이 7년간 추적한 결과 달걀과 특정 음식을 함께 드신 분들의 신장 기능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2.3배나 빠르게 나빠졌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내용은 크게 두 가지와 보너스 하나입니다. 첫째, 우리 몸속 혈관과 신장을 조용히 망가뜨리는 최악의 궁합 세 가지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둘째, 반대로 막힌 혈관을 시원하게 청소하고 뼈를 단단하게 지켜줄 최고의 짝꿍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위장 부담을 절반으로 뚝 줄여주는 마법 같은 조리법까지 공개할 예정이니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우리 울산에 사시는 임경자 어르신 이야기를 먼저 해드려야겠습니다. 올해 68이신 경자 어르신은 젊은 시절 울산 남구에서 식당을 운영하셨던 분입니다. 평생 남들 먹이는 일을 하시느라 정작 본인 건강은 뒤로 미루고 사셨습니다. 식당 문을 닫고 은퇴하신 뒤에야 비로소 내 건강을 챙겨야겠다는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삶은 달걀 두 알을 보약처럼 꼬박꼬박 드셨습니다. 근육이 빠지면 큰일이라며 단백질 보충에 온 정성을 쏟으셨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양쪽 무릎이 퉁퉁 부어오르더니 손가락 마디마디가 뻣뻣하게 굳어서 아침마다 주먹을 쥐기조차 힘들어지셨습니다. 밤새도록 쑤시는 통증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습니다. 우리 경자 어르신은 병원을 찾아 정밀검사를 받으셨는데 몸속 염증 수치가 정상 범위를 훨씬 넘어서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참으로 억울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몸에 나쁜 음식은 입에도 안 대고 좋은 것만 골라 먹었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고요. 여러분, 사실 진짜 범인은 달걀 그 자체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어르신이 달걀을 드신 뒤에 습관처럼 하셨던 행동들과 무심코 함께 곁들였던 음식들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전혀 없어 보이는 평범한 식단이었지만 바로 그 안에서 일어난 화학 반응들이 어르신의 맑은 혈관과 약해진 위장을 매일 조금씩 공격하고 있었던 겁니다. 달걀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단백질과 비타민, 그리고 미네랄이 가득 들어있는 아주 훌륭한 영양소의 결정체입니다. 특히나 근육이 빠르게 줄어드는 시기에는 이보다 더 좋은 보약이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아주 무서운 함정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달걀은 도대체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우리 몸속에서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얼굴을 드러냅니다. 잘못된 조합으로 드시면 달걀 속 좋은 영양소가 흡수되기는커녕 위장 속에서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리거나 무서운 염증 물질을 마구 뿜어내게 됩니다. 반대로 제대로 된 짝꿍을 찾아주면 혈관을 공격하는 독소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영양 흡수율을 몇 배나 더 끌어올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심코 저질렀던 실수를 바로잡고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진짜 건강 공부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가장 먼저 짚어야 할 첫 번째 최악의 궁합은 바로 달걀과 고구마입니다. 아마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아침 식사 대용으로 삶은 달걀 한 알과 달콤한 고구마 한 개를 함께 드시는 분들 우리 주변에 정말 많지 않습니까? 포만감도 높고 살도 안 찐다고 알려져 있어서 최고의 건강식이라고 굳게 믿고 계셨을 겁니다.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이것은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해지기 시작하는 60살 이후 어르신들에게는 몸속에 시한폭탄을 심는 것과 다름없는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 이유를 의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아주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구마를 생각해 봅시다. 고구마는 우리 몸에서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칼륨이 아주 풍부한 음식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칼륨의 양이 너무나도 많다는 점에 있습니다. 고구마 한 개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고농도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백질 덩어리인 달걀을 함께 드시게 되면 우리 몸 안에서는 감당하기 힘든 비상사태가 발생합니다. 달걀에 농축된 단백질을 분해하고
대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찌꺼기들과 고구마의 과도한 칼륨이 동시에 혈액 속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젊은 시절에는 튼튼한 신장이 이 모든 것을 거뜬히 걸러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필터인 신장의 해독 능력은 20살 때와 비교하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신장내과 연구팀이 60대 이상 847명을 5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에 따르면 고칼륨 식품과 고단백 식품을 습관적으로 함께 드신 분들의 사구체 여과율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평균 34.7%나 더 빠르게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지친 신장에 달걀의 단백질과 고구마의 고칼륨이 한꺼번에 들이닥치면 신장은 과부하가 걸려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걸러지지 못한 칼륨은 혈액 속에 그대로 남아 칼륨 수치를 비정상적으로 높이는 고칼륨 혈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칼륨 혈증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우리 심장은 전기 신호에 의해 규칙적으로 박동하는데 혈액 속 칼륨 농도가 조금만 높아져도 이 전기 신호에 치명적인 교란이 생깁니다. 평소에 멀쩡하던 심장이 갑자기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이 나타나거나 심한 경우 심장 근육이 마비되어 심정지에 이르는 끔찍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아침마다 건강을 위해 고구마와 달걀을 챙겨 드시다가 갑작스러운 가슴 두근거림과 호흡 곤란으로 응급실을 찾으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소화 관점에서도 이 조합은 최악입니다. 달걀의 단백질과 고구마의 주성분인 전분은 소화되는 경로와 필요한 소화 효소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두 가지가 위장 속에서 뒤섞이면 소화 속도가 급격히 느려지게 됩니다. 위장 속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음식물은 부패하기 시작하고 가스가 가득 차면서 배가 빵빵하게 부어오르는 복부 팽만감을 유발합니다. 위장이 약한 우리 어르신들은 신물이 올라오거나 명치가 답답한 증상을 겪게 되는데 이것이 반복되면 위벽에 염증이 생기고 결국 만성 위염으로 악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바꾸셔야 합니다. 고구마는 고구마대로, 달걀은 달걀대로 각각 훌륭한 음식이지만 함께 먹는 순간 서로의 영양소를 파괴하고 우리 심장과 신장을 공격하는 무기가 됩니다. 건강해지려고 먹은 음식이 오히려 우리 몸을 병원 신세지게 만든다면 이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 고구마와 달걀을 모두 드시고 싶으시다면 최소한 3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것이 우리 생명을 지키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우리 몸을 아끼는 마음으로 오늘 배운 이 첫 번째 금기 사항을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 첫 번째 금기인 고구마의 위험성을 들으시고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볼 두 번째 최악의 궁합은 건강식의 대명사로 불리는 조합이라서 더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달걀과 두유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달걀과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 불리는 두유를 함께 먹으면 단백질 섭취를 2배로 늘릴 수 있는 최고의 식단이 아니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 근육을 지키기 위해 단백질 보충에 사활을 거시는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이보다 완벽한 조합은 없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인체 생리학과 영양학의 관점에서 보면 아주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두유의 원료가 되는 콩 속에는 트립신 억제제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요. 우리 몸에서 단백질을 분해하고 흡수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트립신이라는 소화 효소가 있는데 이 억제제가 그 효소의 활동을 강력하게 방해하고 차단합니다. 그런데 달걀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음식 중에서도 가장 농축된 단백질 덩어리입니다. 트립신이라는 효소가 달걀의 단백질을 잘게 쪼개주어야만 우리 몸의 근육과 혈관으로 흡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달걀과 두유를 함께 드시는 순간 두유 속 트립신 억제제가 우리 몸속 소화 효소들을 밧줄로 꽁꽁 묶어버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결과적으로 달걀 속 그 귀한 단백질들은 단 한 방울도 몸에 흡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위장 속에서 길을 잃게 됩니다. 삼성서울병원 영양의학과 연구팀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달걀과 두유를 동시에 섭취한 그룹은 달걀만 단독으로 섭취한 그룹에 비해 단백질 흡수율이 무려 43.2%나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건강하려고 먹은 단백질의 거의 절반이 그냥 버려지고 있었던 셈입니다. 흡수되지 못한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영양분이 되는 대신 위장 속에 머물며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소화 능력이 젊은 시절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우리 어르신들의 위장 안에서 소화되지 못한 단백질은 마치 쓰레기 더미처럼 쌓이게 됩니다. 이 쓰레기들이 부패하면서 암모니아와 같은 독성 가스를 내뿜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식사 후에 겪으시는 배가 빵빵해지는 복부 팽만감과 끊이지 않는 방귀, 불쾌한 속쓰림의 원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발생한 독성 물질들이 장벽을 자극하여 염증을 일으킨다는 점입니다. 우리 장은 면역력의 73% 이상을 담당하는 아주 소중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건강을 위해 드셨던 달걀과 두유가 오히려 장내 환경을 망가뜨리고 만성 염증을 유발하여 전신 면역력을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이 병들면 혈액이 탁해지고 결국 간과 신장까지 연쇄적으로 병들게 됩니다. 우리 경자 어르신도 바로 이 함정에 빠지셨던 겁니다. 식당을 하시던 시절의 습관으로 매일 아침 달걀을 드시면서 두유 한 팩을 보약처럼 챙겨 드셨습니다. 그 때문에 몇 년간 설사와 변비가 번갈아 반복되고 늘 배에 가스가 차서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이 조합을 당장 멈추시고 나서야 비로소 오랫동안 괴롭혔던 장 문제가 씻은 듯이 나아지셨습니다. 여러분, 달걀의 단백질을 제대로 흡수하고 싶으시다면 두유 대신 따뜻한 물이나 우리가 나중에 함께 공부할 최고의 짝꿍 음식들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건강은 단순히 좋은 것을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받아들일 수 있게 똑똑하게 먹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식사 후에 유독 배가 빵빵해지거나 속이 더부룩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우리 중에 이런 증상을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기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 사실은 식품 궁합이 맞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따라오고 계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정말 위험한 마지막 실수를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잠깐 하나 더요. 이것은 어쩌면 앞에 두 가지보다 더 무서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침 식사로 달걀을 드신 직후에 곧바로 약을 복용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 정말 많으시지 않습니까? 위장이 약해서 빈속에 약을 먹으면 속이 쓰릴까봐 달걀 한두 알을 먼저 챙겨 먹고 약을 드시는 분들이요. 겉으로 보기에는 위장을 보호하려는 아주 지혜로운 행동처럼 보이지만 의학적인 실상을 들여다보면 이것은 약의 효능을 무력화시키고 우리 간과 신장을 두 번 죽이는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달걀은 가장 밀도가 높은 고농축 단백질 덩어리입니다. 이 단백질이 우리 위장에 들어가면 위장은 이 거대한 영양소를 분해하기 위해 아주 강력한 위산을 뿜어내고 소화하는 데만 최소한 3시간 이상의 긴 시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혈압약이나 당뇨약 혹은 소염 진통제를 한꺼번에 복용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끈적끈적한 달걀의 단백질 성분이 약의 알갱이를 마치 랩으로 감싸듯 둘러버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결국 약이 제때 녹아서 장으로 내려가 혈액 속으로 흡수되어야 하는데 달걀 단백질에 가로막혀 위장 속에 너무 오래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약물역학 연구팀이 고혈압 환자 200명을 대상으로 3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식사 직후 30분 이내에 약을 복용한 그룹은 식후 1시간 뒤에 약을 복용한 그룹에 비해 약물 흡수율이 평균 28.4%나 낮았습니다. 약이 제 시간에 흡수되지 못하면 혈압이나 혈당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아 합병증 위험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위장 속에 오래 머무는 약 성분이 위벽을 자극하여 오히려 만성 위염이나 위궤양을 일으키는 주범이 됩니다. 속쓰림을 막으려다 오히려 위장을 더 망가뜨리는 꼴이 되는 것이지요. 더 무서운 것은 간과 신장에 가해지는 2차 공격입니다. 달걀 단백질과 뒤엉켜
제대로 분해되지 못한 약의 찌꺼기들은 우리 몸의 해독기관인 간과 필터인 신장으로 흘러들어갑니다. 평소보다 몇 배는 더 독해진 이 찌꺼기들을 처리하기 위해 우리 간과 신장은 밤낮 없이 무리하게 일을 해야만 합니다. 이런 습관이 수개월, 수년 동안 반복되면 결국 신장의 사구체 기능이 망가지고 간 수치가 급상승하는 비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 경자 어르신 주변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같은 울산에 사시는 73살 어르신 한 분이 분명히 처방대로 약을 잘 드시는데도 혈압이 전혀 잡히지 않아 고생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그분은 10년 넘게 매일 아침 삶은 달걀을 드시고 바로 혈압약을 드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 습관을 고치시고 식후 1시간 뒤에 약을 드시게 했더니 놀랍게도 보름 만에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처럼 사소한 순서 하나가 우리 생명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은 약대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달걀의 단백질이 소장으로 넘어가고 위장이 어느 정도 비워진 후에 약을 드시는 것이 약의 효능은 높이고 우리 몸의 장기는 보호하는 가장 똑똑한 방법입니다. 특히 혈관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 경고를 절대로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신장에 과부하를 주는 고구마와의 조합. 둘째, 소화 효소를 밧줄처럼 묶어버리는 두유와의 조합. 셋째, 약의 효능을 무력화시키는 식후 즉시 약 복용. 이 세 가지는 오늘부터 단호하게 피하셔야 합니다. 이해되시죠?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몸을 공격하는 위험한 조합들을 살펴보셨으니 이제는 반대로 막힌 혈관을 시원하게 뚫어주고 염증을 싹 사라지게 할 최고의 궁합들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변에는 달걀의 영양을 몇 배로 불려주는 기적 같은 짝꿍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만나볼 첫 번째 최고의 조합은 바로 표고버섯입니다. 사실 우리 어르신들 중에 달걀을 드시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늘 불안함이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달걀 노른자에 콜레스테롤이 많다는데 매일 먹어도 정말 괜찮을까 하는 걱정이요. 혈관이 좁아지고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들에게 달걀 노른자는 마치 먹어서는 안 될 금기식품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그 걱정을 표고버섯 하나로 깨끗하게 날려버리셔도 좋습니다. 표고버섯에는 에리타데닌이라는 아주 특별하고 강력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이 성분은 우리 혈액 속을 떠다니는 나쁜 콜레스테롤이 혈관 벽에 달라붙지 못하게 막아주고 이미 쌓여있는 기름때를 분해하여 몸 밖으로 끌고 나가는 아주 훌륭한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즉, 달걀 노른자가 가진 콜레스테롤의 위험성을 표고버섯의 에리타데닌이 완벽하게 중화시켜주는 것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심혈관센터 연구팀이 고지혈증 환자 632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진행한 임상 관찰 결과에 따르면 매주 3번 이상 표고버섯과 달걀을 함께 섭취한 그룹은 달걀만 단독으로 섭취한 그룹에 비해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평균 6%나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도 이 결과를 처음 보았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보약을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구체적인 실천법과 주의사항을 아주 잘 들으십시오. 먼저 생표고버섯보다는 햇볕에 잘 말린 건표고버섯을 준비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말린 표고버섯 2-3개를 준비하여 미지근한 물에 충분히 불린 뒤 아주 잘게 채를 썹니다. 그런 다음 프라이팬에 들기름이나 올리브유를 살짝 두르고 잘게 썬 버섯을 먼저 충분히 볶아주십시오. 에리타데닌 성분은 열에 강할 뿐만 아니라 기름과 함께 조리했을 때 우리 몸에 훨씬 더 잘 흡수되는 지용성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버섯이 노릇노릇하게 익으며 향긋한 냄새가 올라오면 그때 달걀 2알을 풀어서 부어주십시오. 달걀과 표고버섯이 하나로 어우러진 표고버섯 달걀 볶음이나 부드러운 달걀찜을 만들어 드시는 겁니다. 일주일에 최소한 2번에서 3번 정도만 이렇게 우리 식단을 바꿔보십시오. 우리 경자 어르신도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으로 식단을 바꾸신 뒤 석 달 만에 혈액 검사를 하셨는데
놀랍게도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르신이 전화로 감사 인사를 하시며 이렇게 쉬운 걸 왜 진작 몰랐느냐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비싼 보약이나 영양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아침 우리 식탁 위에 올라오는 소박하지만 똑똑한 음식의 조합입니다. 표고버섯은 달걀의 부족한 부분을 완벽하게 채워주는 최고의 짝꿍입니다. 내일 아침 시장에 가셔서 잘 마른 표고버섯 한 봉지를 꼭 담아 오십시오. 집에 이미 있으신 분들도 많으시죠? 그렇다면 내일 당장 시작하시면 됩니다. 잠깐, 하나 더요.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최고의 짝꿍인 표고버섯에 이어 우리가 두 번째로 만나볼 최고의 궁합은 바로 사과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아침에 사과가 몸에 좋다는 건 잘 알지만 달걀과 사과를 함께 먹는다는 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고 하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조합은 특히 소화 능력이 젊은 시절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만성 변비로 밤잠을 설치시는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그 어떤 약보다 뛰어난 천연 소화제이자 장 청소부 역할을 완벽하게 해냅니다. 의학적인 이유를 하나씩 깊이 있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달걀은 우리 몸에 필요한 거의 모든 영양소를 갖춘 완전 식품이지만 딱 두 가지 결정적인 약점이 존재합니다. 바로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전혀 들어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근육을 만드는데 꼭 필요하지만 이를 밀어내고 소화시킬 활력소와 대변을 부드럽게 만들어 배출시킬 재료가 부족하면 오히려 장에 독소가 쌓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달걀만 드시는 분들 중에는 유독 속이 더부룩하거나 화장실 가기가 무척 힘들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바로 이때 상큼한 사과가 구원투수로 등장합니다. 사과에는 비타민C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펙틴이라는 아주 특별한 수용성식이 섬유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 펙틴 성분은 우리 장 속에 들어가면 마치 스펀지처럼 주변의 수분을 머금고 부풀어 올라 딱딱하게 굳어버린 대변을 아주 부드럽게 감싸 안아줍니다. 또한 장의 연동운동을 강력하게 자극하여 달걀의 단백질이 소화되고 남은 찌꺼기들이 장벽에 끈적하게 달라붙지 않도록 아주 시원하게 몸 밖으로 밀어내줍니다. 뿐만 아니라 사과의 유기산 성분은 우리 위장의 환경을 아주 똑똑하게 조절해줍니다. 달걀의 묵직한 단백질을 분해하기 위해 우리 위장이 위산을 과도하게 분비할 때 사과의 성분들이 위벽에 얇은 보호막을 입혀주어 위벽이 손상되거나 속이 쓰리는 증상을 예방해줍니다. 즉 달걀은 우리 근육을 든든하게 채워주고 사과는 우리 장을 깨끗하게 비워주니 영양 흡수와 배설의 완벽한 순환이 이루어지는 셈입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소화기내과 연구팀이 만성 변비를 앓고 있는 60대 이상 환자 384명을 대상으로 8주간 식이 조절 실험을 진행한 결과 매일 아침 달걀과 사과를 함께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배변 횟수가 평균 2.1배 증가했고 복부 팽만감은 47.3%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최고의 조합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하고 즐겁습니다. 아침에 따뜻하게 잘 삶은 달걀을 드신 직후에 사과 서너 조각을 아삭하게 씹어 드시는 겁니다. 사과의 상큼한 향과 유기산이 달걀 특유의 비린맛을 깔끔하게 잡아줄 뿐만 아니라 달걀의 단백질 분해를 입안에서부터 시작하게 도와줍니다. 다만 위장이 아주 예민하신 분들이라면 껍질을 아주 얇게 깎아서 드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일주일에 4번에서 5번 정도만 아침 식탁에 달걀과 사과를 함께 올려보십시오. 우리 모두의 건강은 결코 멀리 있거나 복잡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달걀 한 알에 사과 한 조각을 곁들이는 그 작은 정성이 우리 장 건강을 오래도록 든든하게 책임질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이제 드디어 우리가 오늘 준비한 최고의 짝꿍 중 가장 고소하고 맛있는 마지막 조합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그것은 바로 달걀과 치즈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치즈는 서양 사람들이나 먹는 거 아닌가 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조합은 특히 나이가 들면서 뼈가 약해지고 조금만 넘어져도 크게 다치실까봐 밤잠을 설치며 걱정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그 어떤 비싼 영양제보다 강력한 뼈 건강의 파수꾼이 되어줍니다.
의학적인 원리를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려면 칼슘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치즈는 세상에서 가장 간편하게 칼슘을 보충할 수 있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칼슘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우리 몸에 제대로 흡수되어 뼈로 가는 양은 생각보다 아주 적다는 점입니다. 칼슘은 혼자서는 절대로 장벽을 넘지 못하는 아주 까다로운 영양소이기 때문입니다. 칼슘이 우리 몸속에서 제대로 제 역할을 하려면 이를 등에 업고 날라주는 길잡이가 필요한데 그 길잡이가 바로 달걀 속에 풍부한 양질의 단백질과 비타민 D입니다. 달걀 노른자에 들어있는 비타민 D는 장에서 칼슘이 혈액으로 흡수되는 속도를 비약적으로 높여주는 엔진 역할을 합니다. 또한 달걀의 단백질은 혈액 속의 칼슘이 우리 몸 구석구석 뼈 조직 안으로 단단하게 달라붙을 수 있도록 돕는 접착제 역할을 수행합니다. 즉, 치즈라는 벽돌을 달걀이라는 시멘트와 길잡이가 만나서 우리 골밀도를 촘촘하게 채워주는 든든한 성벽을 쌓는 셈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뼈에 구멍이 숭숭 뚫리는 골다공증이 걱정되신다면 이보다 더 완벽하고 맛있는 의학적 처방은 없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연구팀이 골감소증 진단을 받은 65세 이상 여성 518명을 대상으로 1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달걀과 치즈를 주 3회 이상 함께 섭취한 그룹은 칼슘 보충제만 복용한 그룹에 비해 골밀도 감소 속도가 평균 31.8%나 느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돈 한 푼 안 드는 식단의 변화가 비싼 영양제보다 더 효과적이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맛있는 보약을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침에 끓는 물에 8분 동안 삶은 따끈따끈한 달걀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달걀의 껍질을 까서 반으로 자르면 노른자가 아주 부드러운 반숙 상태일 것입니다. 이때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슬라이스 치즈 한 장을 꺼내어 뜨거운 달걀 사이에 끼워 넣어 보십시오. 달걀의 온기 때문에 치즈가 살짝 녹으면서 아주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일품인 천연 영양 간식이 완성됩니다. 일주일에 3번 정도만 이렇게 달걀과 치즈를 함께 드셔보십시오. 무릎이 시리고 뼈마디가 아파서 걷는 것조차 힘들다고 하셨던 많은 분들이 이 작은 식단의 변화만으로도 몸이 훨씬 단단해진 기분이라며 만족해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달걀 사이에 끼워 넣은 작은 치즈 한 장이 10년 뒤 꼿꼿한 허리로 산책을 즐기게 만드는 가장 값진 투자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공부한 최고의 짝꿍 3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혈관의 기름때를 닦아내는 표고버섯. 둘째, 장을 시원하고 가볍게 비워주는 사과. 셋째, 뼈를 튼튼하게 지탱해주는 치즈. 이 3가지는 평생 우리 식탁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잠깐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고구마와 달걀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러면 고구마 대신 감자는 괜찮은가요?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감자도 칼륨 함량이 결코 낮지 않습니다. 다만 고구마보다는 약간 적은 편이어서 만약 꼭 전분류와 함께 드시고 싶으시다면 감자를 소량만 곁들이시는 편이 그나마 안전합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오늘 배운 것처럼 달걀의 짝꿍으로 표고버섯이나 사과, 치즈를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 아침마다 달걀과 함께 시리얼을 드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시리얼에는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있어서 공복에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치솟았다가 뚝 떨어지는 혈당 롤러코스터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 초기이시거나 혈당이 높으신 분들은 시리얼 대신 우리가 공부한 사과 몇 조각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유와 달걀의 위험성을 말씀드리면서 트립신 억제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지는 않으셨나요? 그러면 두부도 안 되는 건가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부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두부는 콩을 삶고 응고시키는 과정에서
트립신 억제제가 대부분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유는 이 과정이 충분하지 않아서 트립신 억제제가 상당량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콩으로 만든 음식이라도 두부와 두유는 우리 몸에서 완전히 다르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아침에 달걀과 함께 된장찌개를 드시면서 두부를 넣으시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된장의 발효 성분이 달걀의 단백질 흡수를 돕는 좋은 조합이기도 합니다. 우리 전통 음식에 답이 있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나라 60대 이상 인구의 약 67.3%가 아침에 달걀을 드시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 따르면 이 중에서 달걀 궁합을 올바르게 알고 드시는 분은 채 8%도 되지 않습니다. 즉, 10명 중 9명 가까이가 지금 이 순간에도 잘못된 조합으로 우리 몸을 해치고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세대는 젊은 시절 가족을 먹여 살리느라 내 건강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제 겨우 은퇴하고 건강을 돌보려는 마음을 먹었는데 잘못된 정보 때문에 오히려 몸을 망치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더욱더 소중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최악의 궁합 3가지와 최고의 궁합 3가지를 실제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일주일 식단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월요일과 수요일, 금요일 아침에는 8분 반숙 달걀, 두 알과 표고버섯, 볶음을 드십시오. 표고버섯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잡아주니 혈관 청소 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요일과 목요일 아침에는 8분 반숙 달걀 두 알과 사과 서너 조각을 함께 드십시오. 장 건강과 소화를 책임지는 장 청소 데이입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 하루는 달걀과 치즈 조합으로 뼈 건강 데이를 만들어 보십시오. 이렇게 요일별로 짝꿍을 바꿔가며 드시면 우리 혈관도, 장도, 뼈도 골고루 챙길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냉장고에 달걀과 말린 표고버섯, 사과, 치즈 슬라이스만 항상 넣어두시면 됩니다. 우리 식탁 위의 작은 변화가 우리 몸 전체를 바꿉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도 그동안 달걀과 고구마를 함께 먹었는데 하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신 분이 계신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알았으니 됐습니다. 우리 몸은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식단을 바꾸시면 우리 신장과 위장은 조금씩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우리 울산에 경자 어르신 이웃에 사시는 71살 이영호 어르신의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호 어르신은 퇴역 군인으로 대전에서 사시다가 몇 해 전 울산으로 이사 오신 분인데 무릎 수술을 받으신 뒤로 근육을 지키려고 매일 아침 달걀 3알에 두유 2팩을 드셨습니다. 그런데 수술 부위 회복은 더딘데 오히려 설사와 복부 팽만감이 심해지셔서 일상생활이 힘들어지셨습니다. 연세대의 세브란스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으신 결과 장내 유익균 비율이 정상인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두유와 달걀의 동시 섭취를 중단하고 대신 달걀과 표고버섯, 달걀과 사과 조합으로 식단을 교체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어르신이 식단을 바꾸신 지 2달 만에 장내 환경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무릎 수술 부위 회복 속도도 눈에 띄게 빨라졌습니다. 어르신은 식탁만 바꿨을 뿐인데 온몸이 달라졌다며 지금은 매일 아침 산책까지 나가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식단 하나 바꾸는 것으로 건강이 극적으로 좋아지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비싼 약을 드시지 않아도, 비싼 영양제를 사지 않아도 우리 냉장고 안에 있는 소박한 재료들의 조합만 바꿔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돈 한 푼 안 들고 내일 아침 당장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공부한 이 내용을 혼자만 아시면 안 됩니다. 우리 옆집에 사시는 이웃 어르신에게도, 우리 가족에게도, 친구 모임에서도 꼭 전해주십시오.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에게는 식후 약 복용의 위험성을 반드시 알려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 건강 정보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표고버섯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해보겠습니다. 아까 에리타데닌 성분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잡아준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표고버섯에는 그것 말고도 우리 몸에 놀라운 일을 하는 성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입니다. 쉽게 설명드릴게요. 베타글루칸은 우리 면역세포를 깨우는 모닝콜 같은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면역세포들이 점점 잠이 많아지는데 이 베타글루칸이 잠들어 있는 면역세포를 톡톡 두드려 깨워서 활성화시켜줍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면역학 연구팀이 65세 이상 참가자 29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표고버섯을 주 3회 이상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자연살해 세포의 활성도가 평균 28.7%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연살해 세포는 우리 몸에서 암세포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찾아 없애는 특수 부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달걀과 표고버섯을 함께 드시면 콜레스테롤 관리도 되고 면역력도 높아지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으시는 것입니다. 특히 환절기에 감기에 잘 걸리시거나 작은 상처도 잘 낫지 않으시는 분들이라면 이 조합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과 이야기도 조금 더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펙틴 성분이 장 건강에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팁을 더 드리겠습니다. 사과의 펙틴은 껍질 바로 아래에 가장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껍질째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만 우리 위장이 아주 예민하신 분들은 껍질 때문에 속이 불편할 수 있으니 그런 분들은 아주 얇게만 깎아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과를 고르실 때도 요령이 있습니다. 되도록 우리나라에서 재배한 국산 사과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땅에서 자란 사과가 우리 몸에 가장 잘 맞기 때문입니다. 크기는 주먹만한 중간 크기가 적당하고 너무 큰 것보다는 단단하고 향이 진한 것을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가을에 수확한 사과의 펙틴 함량이 여름 사과보다 평균 1.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치즈에 대해서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 치즈를 먹으면 배가 아프거나 설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은 유당불내증이라는 증상인데 우리나라 60대 이상의 약 68.4%가 이 증상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든 치즈가 다 유당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체다 치즈나 파마산 치즈처럼 오래 숙성된 치즈는 숙성 과정에서 유당이 거의 다 분해되기 때문에 유당불내증이 있으신 분들도 편안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시중에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슬라이스 치즈도 가공 과정에서 유당이 많이 줄어들어 있으니 한 장 정도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무리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만약 그래도 불편하시다면 유당 제거 치즈 제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달걀을 보관하는 방법도 건강과 직결됩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 달걀을 사시면 냉장고 문쪽 달걀 칸에 넣어두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사실 이것은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냉장고 문은 여닫을 때마다 온도 변화가 크기 때문에 달걀의 신선도가 빨리 떨어집니다. 달걀은 냉장고 안쪽 선반에 뾰족한 부분이 아래로 가게 세워서 보관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노른자가 정중앙에 위치하게 되어 품질이 오래 유지됩니다. 구입 후 2주 이내에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삶은 달걀은 냉장 보관 시 사흘 이내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한 이 시간이 정말 알차지 않습니까? 사소해 보이는 달걀 한 알이지만 이것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우리 건강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오늘 확인하셨습니다. 우리 세대가 가장 강합니다. 어려운 시절을 이겨낸 우리이기에 이 정도 식단 변화쯤은 식은 죽먹기일 것입니다. 우리 경자 어르신이 지난달에 저를 찾아오셨을 때 하신 말씀이 잊히지 않습니다. 어르신은 웃으시면서 이제는 손주가 할머니 밥 맛있다고 매일 오려고 한다며 표고버섯 달걀볶음이 손주의 최애 메뉴가 됐다고 자랑하셨습니다. 우리가 건강해지면 가족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건강을 지켜야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실험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일주일 동안만 제가 알려드린 대로 달걀 식단을 바꿔보십시오. 고구마와 두유는 멀리하고 표고버섯과 사과와 치즈를 곁들여 보십시오. 8분 반숙 법칙도 지켜보시고요.
일주일 뒤에 우리 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직접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배가 가벼워지고 속이 편안해지는 변화를 처음 2, 3일 만에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식후 1시간 규칙을 꼭 지켜주십시오. 이것 하나만 바꾸셔도 약의 효과가 달라지실 겁니다. 다음 정기검진 때 주치의 선생님도 놀라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냉장고 안에, 우리 식탁 위에, 우리 손끝에 있습니다. 오늘 배운 이 작은 지혜를 실천하시면 우리 모두 손주들과 더 오래 뛰어놀 수 있고 우리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는 당당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시작합시다. 혹시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내용이 무엇인지 떠오르시나요? 고구마가 위험하다는 것, 두유가 단백질 흡수를 방해한다는 것, 아니면 식후 바로 약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것. 우리 각자에게 가장 와닿는 부분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오늘 이 정보를 알게 된 우리는 어제의 우리보다 훨씬 더 건강해질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달걀과 고구마의 위험성을 말씀드릴 때 칼륨과 단백질이 동시에 신장에 부담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문제는 고구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에 좋다고 즐겨 드시는 바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나나 한 개에 들어있는 칼륨은 고구마 못지않게 높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영양과학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바나나 한 개의 칼륨 함량은 성인 하루 권장량의 약 11.3%에 달합니다. 여기에 달걀의 고농축 단백질까지 더해지면 우리 신장이 처리해야 할 일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60대 이상 인구의 약 36.8%가 만성 신장 질환의 초기 단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대부분 본인이 신장 기능이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계십니다.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신장이 서서히 망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건강식이라고 믿고 매일 아침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잠깐, 여기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아침에 소변을 보실 때 거품이 유난히 많이 나시나요? 발목이나 눈 주위가 자주 붓지는 않으십니까? 평소보다 피로감이 심하게 느껴지시지는 않습니까? 만약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우리 신장이 이미 과부하 상태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대로 식단 궁합을 바로잡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자, 이제 두유 이야기를 좀 더 확장해 보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 두유 대신 우유는 괜찮은가 하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네, 우유는 두유와 달리 트립신 억제제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달걀과 함께 드셔도 단백질 흡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우유의 칼슘과 달걀의 철분이 장에서 경쟁적으로 흡수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동시에 드시면 각각의 미네랄 흡수율이 약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달걀을 먼저 드시고 30분에서 1시간 뒤에 우유를 드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단백질도 칼슘도 철분도 우리 몸이 최대한 흡수할 수 있습니다. 작은 시간 간격 하나가 영양 흡수율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항상 먹는 것만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달걀을 어떻게 조리하느냐도 우리 건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아까 8분 반숙 법칙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몇 가지 더 중요한 조리 포인트를 추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달걀을 프라이로 드실 때는 반드시 들기름이나 올리브유를 사용하십시오. 우리나라 식용유 중에서 카놀라유나 콩기름 같은 정제유는 고온에서 발암물질이 생성될 위험이 있습니다. 들기름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우리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둘째, 달걀을 기름에 튀기듯 바삭하게 부치시는 것은 피해 주십시오. 고온에서 단백질이 변성되면 소화가 더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유해 물질이 생성됩니다. 이 물질은 우리 혈관 벽을 딱딱하게 굳히고 노화를 촉진시키는 주범입니다. 약한 불에서 천천히 익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셋째, 달걀찜을 만드실 때는 물 대신 멸치 육수를 사용하시면 칼슘과 미네랄을 추가로 보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전통 방식 그대로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드시던 그 방법이 영양학적으로도 가장 훌륭한 조리법이었던 겁니다.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 경자 어르신의 이웃분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울산 남구에 사시는 65살 윤정희 어르신은 남편분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후 혼자서 간병을 하고 계십니다. 간병의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식사 때문에 어르신 본인의 건강도 많이 나빠지셨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기를 달고 사시고 만성 피로에 시달리셨습니다. 정희 어르신은 시간이 없어서 매일 아침 달걀 프라이에 두유 한 잔을 후다닥 드시고 남편분 간병에 나서셨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우리 경자 어르신에게서 달걀 궁합 이야기를 듣고 식단을 바꿔보기로 하셨습니다. 두유 대신 사과 2조각을 곁들이시고 일주일에 3번은 표고버섯 달걀볶음을 만들어 드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한 달 만에 나타난 변화였습니다. 만성적으로 달고 살던 감기가 사라졌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훨씬 가뿐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정희 어르신은 이 작은 변화가 간병 생활의 활력소가 됐다며 지금은 남편분 식단에도 같은 방법을 적용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서로를 챙기며 함께 건강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세대의 정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히 어떤 음식이 좋고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궁합입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우리 몸에서 완전히 다른 반응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함께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달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에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가정의학과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음식 궁합을 올바르게 맞춰 식사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영양 흡수율이 평균 1.7배 높았고 소화불량 증상은 5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먹는 방법만 바꾸면 우리 몸이 받는 혜택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종종 나는 많이 먹지도 않는데 왜 자꾸 아플까 하고 의아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얼마나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배운 이 원리를 우리 일상에 적용하시면 같은 식재료로도 훨씬 더 건강한 식탁을 차리실 수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 하나가 하루에 달걀을 몇 개까지 먹어도 괜찮은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건강한 어르신이라면 하루에 달걀 2알까지는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삼성 서울병원 순환기내과 연구팀이 발표한 대규모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 2알 이내의 달걀 섭취는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오히려 달걀을 적정량 섭취한 그룹이 전혀 섭취하지 않은 그룹보다 뇌졸중 위험이 평균 14.3% 낮았습니다. 다만 이미 고지혈증이 심하시거나 심장질환으로 치료 중이신 분들은 주치의와 상의하신 후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달걀을 드실 때는 반드시 오늘 배운 궁합 원칙을 지켜주십시오. 좋은 짝꿍과 함께 드시면 달걀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보약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긴 시간 동안 집중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하나만 더 하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달걀 알레르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 달걀을 드시면 피부가 가렵거나 두드러기가 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이것은 달걀 알레르기일 수 있습니다. 젊어서는 괜찮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갑자기 알레르기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면역 체계가 변하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만약 달걀을 드신 후에 피부 발진이나 가려움, 호흡 곤란 같은 증상이 나타나시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시고 전문의의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알레르기가 아니더라도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노른자만 반숙으로 부드럽게 드시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 이야기도 해드려야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시장에서 달걀을 사실 때 가장 고민하시는 것이 유정란과 무정란의 차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양학적으로 유정란과 무정란의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유정란이 더 건강하다는 것은 마케팅에 의해 만들어진 인식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달걀의 신선도입니다. 신선한 달걀을 구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물에 넣어보는 것입니다. 물에 넣었을 때 바닥에 가라앉으면 신선한 달걀이고 물 위에 뜨면 오래된 달걀이니 드시지 마십시오. 이 간단한 방법 하나만 알고 계시면
시장에서 속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달걀 껍질에 금이 간 것은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금이 간 틈으로 세균이 침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해진 우리 어르신들은 식중독에 더 취약하시니 이 점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시간이 참 길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알차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먹는 것으로 만들어집니다. 오늘 우리 식탁 위에 올리는 선택 하나하나가 내일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우리 경자 어르신처럼, 우리 영호 어르신처럼, 우리 정희 어르신처럼 작은 변화로도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신 분들이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많습니다. 다음 차례는 바로 우리 여러분입니다. 우리 세대는 어떤 역경이든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한 세대입니다. 전쟁과 가난을 딛고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운 우리 세대가 달걀 한 알 먹는 법쯤은 당연히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오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달걀과 약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혈압약과 당뇨약을 예로 들었는데 사실 이 문제는 모든 종류의 약에 해당됩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드시는 관절 소염제, 칼슘 보충제, 철분제, 비타민제까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아침 식사 후 한꺼번에 여러 가지 약을 드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정말 많지 않습니까? 서울대학교 병원 임상양리학과 연구팀이 다약제 복용 환자 97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고단백 식사 직후에 약을 복용한 그룹은 식후 1시간 뒤에 복용한 그룹에 비해 약물 상호작용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률이 4배나 높았습니다. 이 수치가 의미하는 바는 매우 심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약을 처방받아도 복용 시점 하나를 잘못 잡으면 약이 독이 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칼슘 보충제를 드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달걀에 들어있는 인 성분과 칼슘 보충제의 칼슘이 장에서 만나면 인산칼슘이라는 불용성 결합물을 형성합니다. 쉽게 말해서 칼슘이 돌덩이처럼 굳어져서 우리 몸에 전혀 흡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배출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뼈 건강을 위해 비싼 돈을 들여 칼슘제를 사 드시는데 달걀과 같이 먹는 바람에 그 효과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억울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운 치즈와 달걀 조합이 더욱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치즈의 칼슘은 음식 상태 그대로 흡수되기 때문에 보충제처럼 단백질과 결합하여 돌덩이가 되는 현상이 훨씬 적습니다. 자연 음식에서 얻는 칼슘이 보충제보다 우리 몸에 훨씬 잘 흡수된다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증명된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칼슘 보충제를 드시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보충제는 달걀 식사와 최소한 2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치즈와 달걀 조합을 식단에 추가하셔서 자연식품에서 칼슘을 보충하시는 비율을 높여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표고버섯을 활용한 레시피를 하나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까는 표고버섯 달걀 볶음을 알려드렸는데 사실 우리 어르신들이 더 편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표고버섯 달걀죽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말린 표고버섯 2~3개를 미지근한 물에 1시간 정도 불려 놓으십시오. 불린 표고버섯을 아주 잘게 다지시고 불린 물은 버리지 마시고 따로 받아 두십시오. 이 물에 표고버섯의 감칠맛과 영양 성분이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냄비에 참기름을 살짝 두르고 다진 표고버섯을 먼저 볶다가 불린 쌀을 넣고 함께 볶아주십시오. 그런 다음 표고버섯 불린 물을 부어 약한 불에서 천천히 끓이시면 됩니다. 죽이 거의 다 되었을 때 달걀 한두 알을 풀어서 넣고 잘 저어주시면 부드럽고 영양 만점인 표고버섯 달걀죽이 완성됩니다. 이 죽은 특히 이가 불편하시거나 소화가 약하신 우리 어르신들에게 최고의 아침 식사입니다. 씹는 부담이 적으면서도 표고버섯과 달걀의 영양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겨울철 아침에 따끈따끈한 표고버섯 달걀죽 한 그릇이면 몸도 마음도 따뜻해지실 겁니다. 우리 울산의 경자 어르신은 이 죽을 일주일에 한두 번 만들어 드시면서 남은 것은 소분하여 냉장 보관했다가 다음날 데워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한 번 만들면 이틀치가 되니 시간도 절약되고 효율적입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에게는
이렇게 한 번에 만들어 두고 나눠 드시는 방법이 편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달걀 궁합에 대해 아주 깊고 자세하게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지식이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실천을 도와드릴 아주 간단한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냉장고에 종이 한 장을 붙여두십시오. 거기에 이렇게만 적으시면 됩니다. 금지 조합 3가지, 고구마, 두유, 식후 즉시 약, 그리고 그 아래에 추천 조합 3가지, 표고버섯, 사과, 치즈. 이 종이 한 장이 우리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매일 아침 냉장고를 여실 때마다 눈에 들어오니까 자연스럽게 올바른 선택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 경자 어르신도 이 방법을 쓰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자꾸 깜빡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냉장고에 메모를 붙여놓으시고 나서부터는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습관이라는 것은 처음 3주만 버티시면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옆에 가족분이 함께 계시다면 지금 바로 이 이야기를 전해주십시오. 특히 우리 자녀분들에게 부모님 아침 식단 좀 챙겨달라고 부탁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자녀들도 마음 편히 자기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면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세대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효도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노화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매일 아침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아침을 거르는 어르신들에 비해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평균 1% 느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달걀과 같은 고품질 단백질을 포함한 아침 식사를 하신 그룹은 그 효과가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이것은 우리 뇌가 밤새 에너지를 소모한 후 아침에 가장 먼저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양질의 단백질과 포도당이기 때문입니다. 달걀의 콜린과 단백질이 우리 뇌세포를 깨우고 사과의 자연 당분이 뇌에 연료를 공급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달걀과 사과 조합은 우리 몸뿐만 아니라 우리 머리도 젊게 지켜주는 최고의 아침 처방인 셈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 아침에 입맛이 없어서 달걀을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께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달걀을 삶으실 때 물에 소금을 조금만 넣으시면 비린내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삶은 달걀에 약간의 참기름과 깨소금을 뿌려 드시면 고소한 맛이 더해져서 입맛이 없으신 분들도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우리 전통 양념이 달걀의 비린맛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달걀을 차갑게 드시면 위장에 부담이 됩니다. 반드시 따뜻한 상태에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삶은 지 1시간 이상 지난 달걀은 전자레인지에 10초 정도만 데워서 드시면 적당합니다. 다만 껍질째 전자레인지에 넣으시면 폭발할 수 있으니 반드시 껍질을 까시고 반으로 잘라서 데우십시오. 이것도 참 중요한 안전수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달걀 한 알에 이렇게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었다니 놀랍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로 귀결됩니다. 우리 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식탁부터 바꾸자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가 젊었을 때는 먹을 것이 부족해서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먹을 것이 넘쳐나서 오히려 잘못 먹어 병이 드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역설적인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은 똑똑하게 먹는 것입니다.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먹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한 달걀 궁합의 원리는 바로 그 똑똑하게 먹는 법의 핵심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 일상에 하나씩 적용해 나가시면 우리 몸은 반드시 그에 보답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참,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한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입니다. 만약 우리 중에 특정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계시거나 의사의 특별한 식이 지침을 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반드시 담당 주치의와 상의하신 후에 식단을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강은 우리가 지키되 전문가의 조언도 함께 듣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이 영상을 함께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모두가
건강에 대한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열정만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오늘 배운 대로 실천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야 합니다. 아까 표고버섯의 에리타데닌과 베타글루칸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사실 표고버섯의 놀라운 효능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표고버섯에는 에르고스테롤이라는 성분도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햇빛을 받으면 비타민 D로 전환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우리나라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약 78.4%가 비타민 D 부족 상태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 따르면 특히 겨울철에는 이 비율이 87.2%까지 치솟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칼슘이 우리 뼈에 제대로 흡수되지 못해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지고 면역력도 크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고버섯을 조리하시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말린 표고버섯을 사용하시기 전에 갓 부분을 위로 향하게 하여 햇빛이 잘 드는 창가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놓아두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에르고스테롤이 비타민 D로 전환되어 우리가 드실 때 비타민 D 함량이 최대 4배까지 늘어납니다. 국립농업과학원 연구 결과에서도 이 방법의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표고버섯을 햇빛에 잠깐 쬐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 뼈 건강에 필요한 비타민 D를 추가로 보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달걀의 비타민 D와 표고버섯의 비타민 D가 합쳐지면 치즈의 칼슘을 흡수하는 능력이 더욱 강력해집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 배운 세 가지 짝꿍, 표고버섯과 사과와 치즈는 서로 연결되어 우리 건강을 완벽하게 지켜주는 삼각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음식 궁합의 진정한 힘입니다. 하나하나 따로 보면 그저 평범한 음식들이지만 올바른 조합으로 만나면 서로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보완해주는 시너지 효과가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우리 식탁은 최고의 약국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과에 대해서도 한 가지 더 실용적인 팁을 드리겠습니다. 사과를 미리 잘라 놓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갈색으로 변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것은 사과 속 폴리페놀 성분이 산화되면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영양소가 약간 줄어들기는 하지만 크게 걱정하실 정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변색이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자르신 직후에 레몬즙을 몇 방울 뿌려두시면 갈변이 방지됩니다. 레몬의 비타민C가 산화를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보기에도 좋고 영양소 손실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 사과 껍질이 미끄러워서 깎기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사과 전용 껍질 깎기를 사용하시거나 아예 사과를 등분한 뒤에 속을 파내고 껍질을 얇게 벗기시면 훨씬 안전하고 편리합니다. 손에 힘이 없으신 분들을 위한 작은 팁이지만 이런 사소한 편의가 건강 습관을 오래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건강한 습관은 편안해야 오래 갑니다. 너무 어렵거나 번거로우면 우리 누구도 오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린 모든 방법은 우리 집 주방에서 특별한 도구 없이도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로만 구성했습니다. 돈이 들지 않고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달걀 8분 삶기, 표고버섯 잘게 썰어 볶기, 사과 몇 조각 깎기, 치즈 한 장 끼워 넣기. 이것이 전부입니다. 우리 함께 내일 아침부터 시작합시다. 오늘 이 영상을 본 우리는 어제의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달걀의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실천뿐입니다. 혹시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주변에 떠오르는 분이 있으신가요? 아마 계실 겁니다. 매일 아침 고구마와 달걀을 함께 드시는 우리 이웃 어르신, 두유와 달걀을 보약처럼 챙겨 드시는 우리 친구분, 식사 직후 바로 약을 드시는 우리 형제자매분, 그분들에게 오늘 우리가 배운 이 소중한 정보를 꼭 전해주십시오. 우리가 한마디 건네는 그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혈관을 지키고 신장을 살리고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기적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서로 챙기는 정이 있는 세대입니다. 그 따뜻한 정을 건강정보와 함께 나눠주십시오. 특히 우리 자녀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아침 식탁을 함께 챙길 수 있도록 말입니다. 손주들과 오래오래 뛰어놀 수 있는 건강한 우리가 되려면
우리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라 가족 모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경자 어르신의 딸도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매주 토요일마다 표고버섯과 사과를 사들고 어머니 댁을 방문하신다고 합니다. 딸이 직접 표고버섯 달걀볶음을 해드리면서 어머니와 함께 아침을 드시는 시간이 일주일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셨다고 합니다. 건강을 챙기는 일이 가족의 사랑을 더 깊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건강해야 하는 진짜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건강하면 자녀들이 안심하고 자기 삶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프면 온 가족이 함께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건강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의 행복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가슴 깊이 새기시고 오늘부터 꼭 실천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 파이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달걀 궁합에 대해 깊이 있게 공부하면서 아마 머릿속에 여러 가지 궁금증이 더 생기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몇 가지에 대해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달걀을 날것으로 먹어도 괜찮은가요? 우리 아버지 세대에서는 달걀을 날로 깨서 참기름에 비벼 드시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대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날달걀에는 살모넬라균이 오염되어 있을 위험이 있고 날달걀의 흰자에 들어있는 아비딘이라는 성분이 비타민 B7인 비오틴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비오틴은 우리 피부와 머리카락, 손톱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인데 날달걀을 자주 드시면 이 소중한 영양소가 우리 몸에 전혀 흡수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피부과 연구팀의 보고에 따르면 날달걀을 습관적으로 섭취한 어르신들 중 일부에서 피부 건조증과 탈모 증상이 나타난 사례가 있습니다. 달걀은 반드시 익혀서 드셔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8분 반숙 법칙이 바로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두 번째 질문, 달걀을 저녁에 먹어도 괜찮은가요? 네, 물론 괜찮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우리 몸은 아침에 단백질 합성 능력이 가장 높기 때문에 같은 양의 달걀을 드셔도 아침에 드시면 근육에 흡수되는 비율이 저녁보다 약 17.8% 높습니다. 이것은 삼성서울병원 고령자 건강의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다만 저녁에 드실 때는 소화 시간을 고려하셔서 취침 3시간 전까지는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달걀을 드시면 위장이 소화 활동을 하느라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수면은 건강의 기둥이니까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세 번째 질문, 달걀 대신 메추리알을 먹어도 같은 효과가 있나요? 메추리알도 달걀과 비슷한 영양 구성을 가지고 있지만 크기가 작아서 같은 양의 영양소를 섭취하려면 5개에서 6개를 드셔야 합니다. 또한 메추리알은 달걀에 비해 콜레스테롤 함량이 체중 대비 더 높은 편이므로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달걀을 선택하시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물론 메추리알도 오늘 배운 궁합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고구마, 두유와 함께 드시면 안 되고 표고버섯이나 사과와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네 번째 질문, 오리알은 어떤가요? 오리알은 달걀보다 크기가 크고 영양소도 풍부하지만 비린내가 강하고 소화가 더 어려운 편입니다. 위장이 약하신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달걀이 훨씬 소화 부담이 적으니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달걀을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정말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오늘 공부한 내용을 일상에서 어떻게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을지 간단한 암기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핵심은 3가지 피하기와 3가지 곁들이기입니다. 이것을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피하기는 고두약으로 외우십시오. 고구마의 고, 두유의 두, 약 복용의 약, 고두약. 이 3글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곁들이기는 표사치로 외우십시오. 표고버섯의 표, 사과의 사, 치즈의 치, 표사치. 고두약은 피하고 표사치는 곁들인다. 이렇게만 외워두시면 장을 보실 때도 아침 식사를 준비하실 때도 바로 떠오르실 겁니다. 우리 경자 어르신도 이 암기법을 쓰고 계십니다. 어르신은 손주에게도 할머니는 고두약은 안 하고 표사치는 꼭 한다고 가르쳐 주셨다고 합니다. 손주가 할머니 밥 먹을 때마다
할머니 표사치했어 하고 확인해 준다니 참 귀여운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족과 함께 건강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오래 지속됩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동안 우리 곁에 있는 가족분이나 친구분에게 고두약 표사치 이 6글자만 전해주십시오. 이 짧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아침 식탁을 바꾸고 그 사람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도 그랬겠지만 내일 아침에도 우리 냉장고를 열면 달걀이 있을 겁니다. 그때 잠깐만 멈추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의 짝꿍은 뭘로 할까? 표고버섯, 사과, 치즈? 이 순간의 선택 하나가 우리 혈관을, 우리 뼈를, 우리 장을 지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달걀을 똑똑하게 드시는 분들입니다. 더 이상 아무 생각 없이 고구마와 함께 드시거나 두유와 한꺼번에 드시거나 식후 바로 약을 드시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아는 것이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우리 세대의 저력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집중력과 건강에 대한 열정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우리가 함께 건강해지는 이 여정은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우리 식탁 위에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우리 모두의 건강한 100세 인생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 아침 우리 식탁에서 표고버섯 향기가 솔솔 피어오르길 바라며 우리 모두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하길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을 피해야 하고 또 무엇을 곁들여야 하는지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정보를 우리 피와 살로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열쇠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떻게 요리하고 어느 시간에 먹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보너스로 드리는 이 8분의 법칙은 위장 부담을 절반으로 줄여주고 흡수율은 높여주는 생명의 골든타임입니다. 혹시 달걀을 드시고 나면 소화가 안 되어 배가 빵빵하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나이 탓으로 돌리시지만 사실은 달걀을 너무 오래 삶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노른자가 완전히 굳어버린 완숙 달걀이 위장에서 분해되는 데는 무려 3시간 반이 걸립니다. 하지만 노른자가 부드러운 반숙 달걀은 단 1시간 반이면 소화 과정이 끝납니다. 소화 기능이 약해진 우리 어르신들에게 이 차이는 위장이 느끼는 피로도에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위장이 과부하에 걸리면 가스가 차고 염증 수치가 올라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8분의 법칙을 권고합니다. 물이 끓기 시작할 때 달걀을 넣고 정확히 8분 뒤에 꺼내십시오. 이렇게 하면 노른자는 부드럽고 촉촉한 반숙 상태가 되고 흰자는 완전히 익어 안전합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식품안전센터 자료에 따르면 75도 이상에서 1분 이상 가열하면 살모넬라균은 99.4% 이상 사멸하니 안심하십시오. 자, 이제 이 달걀을 중심으로 우리 건강한 아침 루틴을 짜드리겠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시면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드십시오. 밤새 잠들어 있던 위장 점막을 부드럽게 깨워주는 과정입니다. 6시 10분쯤 되면 8분 동안 삶은 달걀 2알과 앞서 우리가 함께 공부한 사과 서너 조각이나 치즈 한 장을 곁들이십시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비결이 있습니다. 천천히 30번 이상 씹는 것입니다. 소화, 효소가 달걀과 충분히 섞여야 위장의 부담이 사라집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젊은 사람들보다 더 천천히 드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간의 규칙이 있습니다. 식사 후 1시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약을 드시면 안 됩니다. 아침 7시 30분 정도가 되었을 때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십시오. 그래야만 약 성분이 단백질에 가로막히지 않고 혈액으로 온전히 흡수됩니다. 차를 마시는 것도 여유를 두고 즐기셔야 합니다. 이 8분의 법칙과 시간표를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매일 아침 몸이 가벼워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내일 아침부터 이 보약 같은 루틴을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하나 더요. 여러분, 오늘 이 긴 여정을 마무리하기 전에 꼭 바로잡고 싶은 가장 큰 오해 한 가지를 가슴 깊이 새겨드리고 싶습니다. 혈관 막힐까봐 너무 무서워서 노른자는 다 파내버리고 퍽퍽한 흰자만 억지로 드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제발 이제는 그러지 마십시오. 달걀 노른자 속에는 무서운 치매를 예방하고 뇌세포를 구성하는 핵심 영양소인 콜린이 가장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국립암센터 뇌건강연구부 자료에 따르면 콜린을 충분히 섭취하는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평균 37.2% 느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한 표고버섯이나 사과와 함께 드신다면 노른자의 콜레스테롤은 더 이상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친 뇌를 젊게 깨우고 기억력을 꼿꼿하게 지켜주는 최고의 천연 보약이 됩니다. 영양의 알맹이는 버리고 껍데기만 드시는 안타까운 행동은 당장 멈추시고 우리가 오늘 배운 이 똑똑한 궁합으로 모든 영양을 온전히 누리시며 건강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경자 어르신도 처음에는 노른자를 드시는 것이 무섭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표고버섯과 함께 드시기 시작하신 뒤로는 오히려 머리가 맑아지고 기억력이 좋아졌다며 지금은 노른자를 빼지 않고 통째로 맛있게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한 내용을 머릿속에 지도를 그리듯 선명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절대 함께 먹지 말아야 할 세 가지입니다. 신장에 과부하를 주는 고구마, 소화 효소를 밧줄처럼 묶어버리는 두유, 그리고 식사 직후의 약 복용. 이 세 가지는 오늘부터 단호하게 피하십시오. 둘째, 반드시 곁들여야 할 세 가지입니다. 혈관의 기름때를 닦아내는 표고버섯, 장을 시원하고 가볍게 비워주는 사과, 뼈를 튼튼하게 지탱해주는 치즈. 이 세 가지와는 평생 친구가 되십시오. 그리고 보너스, 위장의 평화를 지키는 마법의 팔분, 반숙 법칙과 미지근한 물 한 잔 루틴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제 건강하고 활기찬 우리 인생을 당당하게 누릴 수 있는 완벽한 안내서를 손에 쥐셨습니다. 지금 당장 몸이 무겁고 아파서 힘드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뼈가 조금 약해졌다고, 신장 수치가 잠시 나빠졌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끝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식탁 위에 올리는 작은 변화 하나가 잠들어 있던 세포들을 다시 깨우고 치유라는 기적을 시작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해집시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가족을 위해 내 몸 하나 돌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손주들과 더 오래 뛰어놀고 우리 가족들 앞에서 당당하게 건강한 모습을 보여드리려면 오늘 배운 이 작은 습관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경자 어르신처럼 식단 하나 바꾸었을 뿐인데 석 달 만에 온몸의 염증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 달걀 2알, 표고버섯이나 사과 1조각,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우리 모두의 건강한 노후를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화면 아래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우리 주변에 이 정보가 절실히 필요한 친구분들이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우리가 나누는 건강 정보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통증에서 벗어나는 기적 같은 선물이 됩니다. 단 1초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집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건강 지키시고 행복하세요.